여러분, 저는 올해 80의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경상도 여자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나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요즘 자식들한테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아, 정말 한심하고 서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정도인데 애들은 벌써 저를 정신 나간 할망구로 치부해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가끔씩 약속 시간을 헷갈리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뭐, 나이 80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그걸 보고서는 아예 저를 치매 환자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장남 진수가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고마운 줄 알았죠. 아, 내 자식들이 늙은 엄마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차남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제 혼자 병원 다니시면 안 돼요. 의사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저희가 같이 가야 해요라고 하면서 아예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을 의사 선생님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막내딸 미영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제일 심했어요. 엄마, 요즘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아예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인지 능력이라니 그런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씩 옛날 일을 자세히 기억해서 얘기하면 엄마가 과거 일만 기억하시네.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라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면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치매 증상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더 황당한 건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엄마 알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며 대화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는 제대로 된 의견이나 생각이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서럽고 화가 났어요. 특히 진수 며느리가 제일 심했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 피곤하시죠? 방에 가서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식구들끼리는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말이에요. 마치 제가 거기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가끔 깜빡하는 것뿐이다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그런데 진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치매 환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게 치매의 특징이래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자식들 마음속에서는 제가 치매에 걸린 무능력한 늙은이로 확정되어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지켜보기로 했죠. 과연 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고 엄마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아예 제 도장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도 막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나가시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 가실 일 있으면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길치나 된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길을 잃어버릴 리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평소에 보던 TV 프로그램도 바꿔버렸어요. 엄마, 요즘 뉴스 보시면 스트레스만 받으실 테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보세요라고 하면서 아예 뉴스 채널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치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저는 정말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제 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냥 방 한 구석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장식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어떤 말들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이유가 뭔지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나 봐요. 아마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해서 방심했나 보더라고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준비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귀를 더 기울였죠.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을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맞아.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지셨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고 그 전에 집 정리부터 해야겠어. 집 정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더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계획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미영이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는 우리가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엄마는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잖아. 아니, 제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겠다고. 그것도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진수 며느리 얘기였어요. 시어머니 적금도 여러 개 있으시던데 그것도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상속 얘기를 하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때 진호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형,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말짱할 때가 있잖아. 혹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걸 눈치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자 진수가 차분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아. 어머니는 이미 치매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셔도 누가 믿겠어. 아,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자식들이 처음부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제가 가끔 깜빡하는 걸 이용해서 아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다음 마음대로 제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죠. 미영이가 또 말했어요. 근데 엄마 예금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못 알아낸 게 몇 개 있잖아. 그러자 진수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쉬워요. 시어머니한테 치매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 좀 먹여서 깊이 주무실 때 지문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게 되었죠. 그냥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장난 기계니까 빨리 수리비 받아서 새 기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호가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형,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너무 오래 사시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차라리. 그 다음 말은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진호를 말렸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래도 막내딸은 좀 낫구나 싶었는데 다음 말을 듣고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돼.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요양원에서 오래 못 사실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 아, 정말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저한테서 돈만 받아내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치매라고 속이면서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모두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진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봐드리는 효녀들이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칭찬받을 걸. 아,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빼앗은 다음에 나중에는 효자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다니. 이런 악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 자식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 바로 제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여전히 치매 걸린 할머니인 척 연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들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아볼수록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들이 나타났어요. 진수는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고, 진호는 요양원 여러 곳을 알아보면서 제일 싼 곳을 찾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제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고, 진수 며느리는 심지어 제 장롱속까지 뒤져서 숨겨둔 돈이 있는지 찾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정신이 또렷해졌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악독한 자식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벌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이들이 모르는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과 함께 꽤 큰 결심을 했었어요. 우리가 모아둔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였죠. 남편이 순자야, 우리 자식들은 이제 다 컸고 각자 살 길이 있으니 우리 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자고 했을 때 저도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해 놨어요. 제 모든 재산을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물론 자식들한테는 전혀 말하지 않았죠. 혹시나 해서 비밀로 해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부만 해버리면 이 악독한 자식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속였으니 저도 연기를 해서 이들을 속여보기로 한 거죠. 먼저 저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가끔씩 자식들 이름도 헷갈리는 척하고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는 척도 했죠.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네라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진수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런데 혹시 내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너 혹시 알아? 그랬더니 진수가 눈을 번뜩 뜨면서 어머니, 어디에 숨겨두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면서 아, 맞다. 방 장롱 뒤편에. 아니지, 화장실 타일 뒤에. 아니다. 어디였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진수가 완전히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 방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에는 진호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예전에 비밀 통장을 하나 만들어뒀는데 어느 은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통장에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진호도 눈이 커지면서 어머니, 어느 은행 같으세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한테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같이 부어둔 적금이 몇 개 있는데 만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그러자 미영이도 급하게 엄마 적금 통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마다 집안을 뒤지고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명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심지어는 동네 부동산까지 가서 제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숨기면서 각자 따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수는 진호와 미영이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찾고 있었고, 진호도 마찬가지였고, 미영이도 그랬어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진수와 진호가 똑같은 은행에서 마주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뭐하러 왔냐고 따져 물으면서 다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우스웠어요.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도 의심하고 다투게 되는 꼴이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자식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편찮으시죠?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제 재산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가 저한테 와서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봤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일부러 겁먹은 척 연기를 했어요. 요양원? 난 집에서 살고 싶은데. 거기 가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러자 진수가 달콤하게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려요.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그럼 내 집은 어떻게 하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진수가 한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계획이 치밀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은 저희가 팔아서 요양원비로 쓸게요. 그리고 어머니 적금이나 예금도 다 정리해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시면 돼요. 아, 정말 뻔뻔하게 제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너희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시간이 왔어. 그래서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하기로 했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줘.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진수가 완전히 좋아하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자식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어요. 요양원 계약서를 가져오고 집 매매 계약 준비를 하고 제 통장들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배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집을 비우고 나면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하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가방을 챙기면서 아, 맞다.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고 했더니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숨겨둔 돈 얘기인가 싶었나 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들아,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동안 엄마를 바보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다 세웠잖아. 그 순간 자식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진수가 당황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라고 하려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밤마다 거실에서 나눈 대화들, 내가 다 들었다. 그때부터 저는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언제 뭐라고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심지어는 진수 며느리가 수면제 얘기한 것까지 다 말해줬죠. 자식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진호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맞는 건데? 너희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한 말도 거짓말이야? 그 순간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미영아, 너는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잖아. 그럼 엄마도 너희들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 줄게. 그리고는 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3년 전에 너희 아버지랑 같이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우리 재산 전부를 불우한 아이들 돕는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지.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그게 무슨 이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숨겨둔 돈이나 비밀 통장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쟁이들인지 확인해 보려고 말이지. 그때 진수 며느리가 시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로? 라고 했는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농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 농담이었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수면제 먹여서 지문으로 통장 털겠다고 한 것도 농담이었어.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 오늘 너희들이 배운 건 이거야. 부모를 속이면 결국 자신이 속는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그리고 요양원은 안 가기로 했어. 내가 멀쩡한데 왜 가야 해? 대신에 너희들이 나가거라. 이 집은 이미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진호가 급하게 어머니, 잠깐만요. 다시 상의해봐요라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너희들이 나한테 상의했어.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 세웠잖아. 그때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미영아, 너희들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바보 취급하고 재산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빨리 죽기를 바라기까지 했잖아. 이런 일을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진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어머니, 그럼 유언장을 다시 쓰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진수야, 너희들은 내가 치매 걸렸을 때만 착하게 굴었잖아. 그것도 내 재산 때문에.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속이 시원했던 한마디였죠. 너희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알려줄게. 진짜 치매 걸린 사람은 너희들이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까지 잊어버렸잖아. 그게 바로 마음의 치매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다 풀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나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효자, 효녀가 되어서 살아봐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말이야.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홀로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제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일 것이고 자식들도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넘어가 주면 더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비록 늙었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지혜롭고 똑똑하거든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